정면유를 한다고 하는 병원이면 이 정도 자료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께서 하지정맥 병원에 가시면 꼭 이 초음파 영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과잉수술을 벗어나는 첫 단추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제 유튜브로 댓글도 많이 달리고 궁금한 사항들도 많이 달리고 있는데 댓글 중에 그 뒤에 있는 거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뒤에 있는 것들 뭔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거요? 이거는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들 수술 계획, 플랜 같은 거예요. 수술 환자분들이 오시면 초음파 검사 한 후에 초음파 결과지하고 제가 앞으로 이 환자의 특징 같은 거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어떻게 하겠다. 특히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 하신 분도 있고 해서 술은 얼마나 하는지, 담배를 어느 정도 피시는지 그런 것도 적어놓고요. 어느 부위가 중요한지 그런 거를 이제 메모해서 수술 전에 참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역류되는 초음파 결과지와 이렇게 계획표 같은 거, 어떻게 보면 밑그림 같은 거죠. 밑그림. 수술을 하기 전에 중요한 거를 적어놓고 이런 초음파 결과지하고 어떻게 수술하겠다, 어디 부위가 사실 정리가 있는지 그런 거를 좀 표시해 놓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한 두 개당 1년 정도 되니까 1년, 2년, 3년, 한 3년 반 정도 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몇 분 정도나 되시는 거예요? 수천 명이죠. 수천 명. 그러니까 6천 명, 7천 명 될 거예요. 수술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그 최근 것만 지금 놔둔 거죠. 최근에만 2,000명을 아니, 지금까지 15년 동안 그 숫자고, 나와 있는 거는 한 4년 정도, 3년 반 정도 되는 자료들입니다. 저는 기록을 두 가지를 남기는데요. 첫 번째는 초음파 결과지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결과지는 이 초음파 장비 자체에 기록을 남기고요. 두 번째, 이 초음파를 하면서 이 초음파 결과지를 프린트를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결과지로 남기고, 세 번째는 전자 차트 이 안에 또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이 전자 차트, 그리고 초음파 영지 이렇게 해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기록을 세 군데나 남기시나요? 컴퓨터라든지 초음파가 다운됐을 때 그리고 이 기록은 남아있잖아요. 혹시 이제 보험사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라 그러면 저는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요. 이 자료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리 사진입니다. 다리 사진을 찍어서 다리 사진은 세 번 찍습니다. 첫 번째 제일 처음에 왔을 때, 두 번째는 수술 당일날 디자인을 하면서 그 디자인했던 부위를 찍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 후 사진을 찍죠. 이렇게 다리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하고 같이 다리 사진을 보면서 어느 부위에 수술하겠다라고 같이 상담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진과 이런 초음파 영지 기록, 이런 게 다 중요합니다. 이런 게 기본이죠. 어느 정맥류 병원에 가셔도 이 두 가지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셔가지고 초음파 결과지 주세요, 제 수술 전 사진을 주세요 그러면 드릴 수 있는 병원을 가시는 게 과잉수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같이 보면서 어떻게 진행할지 수술 전에 다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초음파 결과를 보면서, 그리고 어느 부위에 있는지를 보면서 수술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레이저, 고주파, 클라리베인, 베나실, 콜레버고리, 발거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 이 방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께서는 이러하니까 레이저 수술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병원에서 오신 환자분들은 거기 갔더니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그런 병원이 있었다고 그러시는데, 환자분들은 어떤 수술이 잘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고르겠어요? 의사가 그 장비에 대해서 경험도 많이 해서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 다 파악한 다음에 정확히 맞춰줘서 치료를 해드려야지 셋 중에 하나 고르세요 라고 하면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선택했으면은 그리고 수술하고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수술에 대한 책임을. 근데 셋 중에 하나 고르세요 했으면 환자가 고르잖아요. 그러면 의사의 책임이 많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수술이 합병이 생겼으면은 환자분이 고르지 않으셨냐,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하지정맥이 아니라 정상정맥이었다면, 정상정맥인지 하지정맥인지 그거는 관심이 없고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수술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고르세요, 지금 하면 비용이 얼마입니다, 얼마 깎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분산시키는 거죠. 내가 수술 역류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수술 방법을 선택하시고 비용을 깎아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미끼에 걸려들으시면 거기서 빠져나오시면 그나마 다행인데, 못 빠져나오시면 거기서 헤매시면 재앙이 되는 거죠. 정상정맥을 돈 주면서 없애버리고 거기다 합병증까지 생기면 인생이 좀 우울해지겠죠. 그래서 수술 받기 전에 꼭 이 초음파 결과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초음파 결과지를 획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는 언제든지 오시면 이거 드릴 수가 있죠.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수많은 자료에는 모두 다 초음파 용지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을 위한 크기, 역류, 게 다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면유를 한다고 하는 병원이면 이 정도 자료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께서 하지정맥 병원에 가시면 꼭 이 초음파 영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과잉수술을 벗어나는 첫 단추입니다. 아, 그러면 이 초음파 사진도 환자랑 같이 보면서 바로바로 캡처가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사진 찍는 거랑 똑같습니다. 캡처 바로 다 됩니다. 잘 보시면 핑크색이 있고 주위에 좀 약간 파란색이 있는데요. 핑크색이 바로 중요한 뿌리되는 정맥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으면 소복제 정맥류 2개가 있는 거죠. 이 파란색은 장가지들을 말합니다. 이 핑크색은 뿌리 정맥을 말합니다. 소복제 정맥류가 망가졌다는 뜻이죠. 분홍색은 뿌리 정맥, 그다음에 파란색은 가지 정맥들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환자라고 하면은 5년이든 10년이든 언제든 제 예전 자료를 보고 싶으면 다시 방문하면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잘 안 오세요. 왜냐면 다 완치가 됐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 환자들. 하지정맥류 병원을 가시면 초음파뿐만 아니라 내 사진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수술 전 사진을 보고 싶다 그러면 보여드리는 병원인지 수술 당일날 디자인을 할 겁니다. 디자인을 안 한다? 그러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맥류가 없는 정맥을 수술한 병원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있는 병원을 좀 더 알아보시고 찾아가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